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 자체가 수급이 좀 저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네. 근데 저는 반대로 그래서 기회인 것 같아요. 그때는 리튬으로 돈 벌 때도 아닌데 기대감으로 나온 거지. 지금은 현실이잖아요. 근데도 주가는 그때보다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60년간의 제조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이제 현대차고 또 로봇 기술도 있다 보니까 지나쳐야 된다는 거죠. 역대급 판매 성적 나왔습니다. 올해 3분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잘 봐야 된다라고. 그러네요. 빅테크가 로봇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현대차랑 보스턴다이내믹스를 거쳐야 되는 병목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60년에 제조의 역량을 가진 네. 기업이 없잖아요. 그리고 5년 전에 이미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를 해서 현대차가 다 기술 흡수를 했어요. 최근에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그 경영진들이 나간 이유가 거기는 다 개발, 그러니까 연구 쪽의 인력들인데 지금은 현대차가 가장 필요한 거는 양산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양산 인력은 새로 뽑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이제는 실행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그 시점 위험이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언제 나올지 출시가 될지 말지에는 그럼 벗어났다는 거예요. 넘어섰다는 거죠. 언제 될지 언제가 출시될지 이게 남은 거죠. 그걸 전환한 거고 이게 자체가 밸류에이션 상향 근거가 된다는 거고 보스턴다이내믹스 CEO가 한 말이 있으면 뭐냐면 우리는 로봇을 그냥 멋지게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상업화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상업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고요. 또 내부 수요만 25,000대라고 했잖아요. 그 계열사만 72개, 139개 공장이 거기에 이제 아틀라스가 이제 초기 수요에 들어간다는 거고 그러면은 초기 양산 뭐 3만 대 얘기했는데 이미 3만 대 중에서 25,000대는 내부 수요로 다 들어가니까 초기 양산 리스크가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아직은 적자입니다. 지금 5,284억 정도 지난해 적자가 났거든요. 이제 매출이 1,500억 정도밖에 안 났는데 매출 적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성호성 기아 그 사장이 이제 그 양산 시점 있잖아요. 28년도를 적정 그 상장 시점으로 보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주가 조정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27년도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28년도 정도 상장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RMA시라는데 알맹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2분기에 미국의 그 HMGMA 쪽의 그 공장에서 이제 내부 안에서 그 개설할 예정인데 이게 아틀라스의 행동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수집하고 훈련 판매까지 하는 영상이 되는데 삼성증권에서 처음으로 그 RMAC에 대한 가치를 단독 가치를 매겼었어요. 그래서 대략 가치를 한 29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까지 지금 산정했고 이게 그 현대차 기아의 합산 시가총액의 21에서 49%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큰 금액이고요. 2030년도에 매출을 27억 달러 정도 잡아놓고 OPM을 50% 잡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죠. 영업이익을 해서 4조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영업이익이 한 19% 정도가 여기서 나올 신규 수익률로 나올 예정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신한투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르게 보는 게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보다 그 RMAC에 기반한 데이터 루프, 그러니까 차량 공장 로봇이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걸 가지고 차량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고 그 학습된 그 로봇이 다시 또 그 데이터 수집에 또 수집을 하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한 가치를 좀 더 높게 보고 있고요. 그 NH투자증권에서는 연 그 700만 대에 대한 그 생산 공정 데이터가 이게 이제 그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결코 이제 그 어떤 단기적으로 복제 불가능한 진 장벽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RMAC가 단순하게 로봇 훈련소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굉장한 수익원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것까지 감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되는 이슈가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올해 3분기 이게 되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잘 봐야 된다라고 보습니다. 차등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이게 그 정가 점수를 주더라고요. 80에서 그 100, 120, 150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연간 한 10조에서 16조 정도 비용을 감축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10에서 16조, 15조, 16조면은 지난해 현대기아 합산 영업이익의 1.7배입니다. 합산으로 지난해 9조 5천억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멀티플 안 올려도 목표가 상향 가능한 그런 정도 수준의. 근데 협력사의 원가 20%를 절감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목 조르는 거 아니에요, 과거처럼? 이게 아무래도 로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로봇 쪽으로. 그래서 원가 절감하는 쪽에는 우선 더 배정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벤더 탈락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게 자동차로 그렇게 쪼이면은 안 돼.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로봇 부품 쪽에 특히 모터라든가 감속기 센서 제어기 이런 쪽을 지금은 자동차랑 로봇이랑 부품을 거의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원가 경쟁력에 맞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원가 절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원가 2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V 쪽은 좀 그거보다 최근에는 그 실적은 하이브리드 쪽이 더 실적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 조제 공장이 그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1분기 때 가동률이 38.2%였거든요. 이거 올리려면 이제 5월 이제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양산이 되게 되면은 50%대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런 전망이 있고요. 이제 투싼 풀체인지가 이제 3분기에 우리나라에 나오고 그리고 올해 4분기 유럽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북미에서 출시 예정입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가 되고 그리고 그 전기차 쪽은 미국 북미 쪽에서는 좀 전체적으로는 좀 늘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라인업 자체는 일단 하이브리드 쪽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그 북미 쪽에서 여전히 그 전기차 판매가 지금 30% 감소를 한 상태라서 좀 쉽지 않다. 유럽 쪽은 괜찮지만은 북미 쪽에서는 역시 하이브리드가 그래도 돈이 돼서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기아차 다 하이브리드가 역대 판매량을 기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 자체는 그래도 1분기 부진했지만 네. 1분기 바닥으로 해서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100% 이상의 130% 정도의 판매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연 기관은 선을 더 나는 건 사실은 좀 그래도 절대 수치는 더 가장 높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 네. 자체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율주행 쪽에서는 파운드리도 하면서 자체 브랜드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그 SDV 쪽에서 이제 프레오스 커넥트가 중요한데 되게 영리하게 그 그랜저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탑재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SDV를 전기차만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거고 2030년에 2천만 대 탑재를 하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구도 형태로 가게 됐을 때는 유진에서는 이 OPM 마진 뭐 40% 이상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구도 형태로 가서 여기만 매출이 1조 1천억 원 정도를 예상하는 게 대신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 마진이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아트리아 AI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와 지금 그 같은 방식으로 FS를 같은 방식으로 해서 E2 방식으로 하는데 일단 그 박민혜 사장 들어온 이후에 그 엔비디아 알파마요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그 저기 아트리아를 개편을 한 상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술은 도입을 하지만 그걸 내재화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강력하고요. 그 알파마이어 2 슈퍼 같은 경우도 요거를 도입을 하고 요게 그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이 차량용 PC를 말해요. 컴퓨터고 그 AI는 알파마이어 2 슈퍼 그러니까 320억 파라미터와 360도 인식이 가능한 요거를 탑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레벨 4 로보택시의 핵심 두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이제 그 모셔널의 젠2 로보택시가 올해 말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상용 론칭이 되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거고 이 자체로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도 하면서 또 이제 다른 쪽에 파운드리에서부터 같이 하는 형태가 되는 거라서 앞으로를 보면은 이 자율주행 쪽 그 SDV 쪽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산 가치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잠깐 반도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네. 반도체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 계속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런 변화가 생기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거보다 뭐 낮은 목표가가 얼마나 높지 않은 목표가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이 방향성을 보고 회사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그 과정들을 지켜보시면 좋고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뭐 보스턴의 상장이라든가 또 향후 지배구조 개편까지도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그 증권사 목표가라든가 리포트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너무 과하게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도 감안하실 것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싸다는 게 딱 인식이 박혀져 있어서 그냥 갈고 가는데 이걸 계속 확인과 의심을 하고 또 관세 얘기 나면 항상 조정을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변동성이 또 워낙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는 가급적이면 코어를 끌고 가고 현대모비스라든가 그런 이제 그 현대 오토에버 이런 그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차가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탄력이 좋잖아요. 그런 건 매매해도 된다. 트레이딩으로 하고. 네, 트레이딩을 하면서 현대차는 묵시게 끌고 가는 형태의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핵심은 ESS랑 LFP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 좀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에코프로 BM도 LFP 준비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가장 근접한 회사는 LNF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늦은 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ESS의 좀 약간 비중 자체가 높진 않은 거죠 아직. 거기 여기는 아무리 전기차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안 간다기보다는 우선순위에 좀 밀린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쪽이 더 ESS에 특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투자할 거면 지금 전기차의 비중이 높은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당연히 먼저 ESS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선순위에선 저는 좀 에코프로 그룹은 좀 밀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전고체 쪽은 괜찮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 황화리튬인가요? 뭐 아마 그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결국 이수 스페셜티가 하는 방향이 좀 이제 약간 대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게 고무적이긴 한데 아직도 상용화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검증이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삼성 SDI가 제일 먼저 하는 걸로 알아요. 내년 하반기 양산. 요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저도 전고체 배터리가 잘 되길 되게 바라지만 관건은 그거죠. 유리기판 아시죠? 네. 유리기판이 작년 초에 한참 좋았어요. 왜냐면 SKC가 작년 말에 양산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뭐 주문 받아왔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도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진짜 양산은 되게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스케줄이 밀리기도 해요. 그렇죠.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전고체 배터리도 삼성 SDI 스케줄에 의하면 내년 거의 하반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불이 붙겠죠. 예. 근데 그게 또 연기되거나 만약 28년으로 넘어간다. 그럼 또 실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고체 배터리 투자는 어쨌든 그래서 단순해요. 급 나갈 때 좀 모으는 건 좋아요. 리스크가 좀 적어요. 근데 올라갈 때 막 이제 뭐 될 것처럼 해서 쫓아가면 보통 굉장히 힘들어요. 올라갈 때 쫓아가는 종목이죠. 예, 그죠? 그러면 또 그 힘들어요. 고점에 물리는 예, 거죠. 물려요. 왜 또 안 되는 경우도 예, 생기니까. 예. 그 지금도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 사신 분들 지금 굉장히 그렇죠. 고통스럽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반대로 야,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 만약에 나온다면 그 전에 또 이슈가 생길 거고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사가지고 리스크 별로 없는데 모으시는 분들도 좋죠. 예,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전고체 쪽에서는 일단 삼성 SDI랑 이수 스페셜 이 두 개를 집중하시면 좋겠고 이 두 기업의 어떤 이제 이슈들을 항상 잘 체크하시면서 정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관심 없을 때 투자하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 다만 제발 오를 땐 하지 말자. 주의하자.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